오늘은 이제 지난번 폭력 관련 시리즈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 폭력 발전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이 터빈 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터빈 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현재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유럽, 중국, 그리고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최신 이슈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그 터빈 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또 이제 대표 기업인 베스타스, 지멘스, GE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 이제 터빈 업체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 터빈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기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는 거는 그 해상 풍력 발전기인데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차지되는,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가 이제 어느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식 그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이제 31%, 한 32%로 터빈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아래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터빈이 한 2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하부 구조물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네, 여기 보시면 유지 보수하는 작업 다음으로 이제 많이 드는 비용이 바로 이제 이 터빈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현재 풍력 발전에서 가장 핵심 파트 중에 하나는 이제 단연 터빈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터빈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제 뭘 말하는 걸까요? 이 터빈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바람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이걸 전기로 쓰이게 해주는 걸 이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전 세계 터빈 업체들의 이제 공급량들을 보게 되면 2020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GE가 이제 1등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중국의 이제 골드윈드, 그러니까 금풍과기,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잘 알려진 이 베스타스가 3위 수준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 기업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1, 2위를 나눠 먹는 이유는 이제 당시 보조금을 엄청나게 또 지급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상위 5개 업체들의 점유율을 다 합쳐보면 이 전체 시장이 약 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터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 업체들이 과점하는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해상 풍력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만한 이 지멘스라는 기업만 좀 보면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 풍력이랑 그 육상 풍력 다 합친 생산량은 좀 줄긴 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해상 풍력 터빈 생산량만 놓고 보면 이제 거의 가히 압도적인 부동의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이제 해상 풍력 터빈 생산량인데, 이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베스타스보다도 무려 이제 3배가 넘는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신규로 확보한 이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용량 단위로 이제 수치를 한 건데, 이 역시도 거의 베스타스의 2배가 넘는 수치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들 지멘스나 베스타스 같은 이런 유럽 기업들은 이 해상 풍력 터빈 부분에서 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확보할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이제 유럽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이 풍력 발전을 하기에도 용이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들 기업들은 이제 부품 조달 방식이 이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부품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부품을 조달받는 이제 그런 리스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품 의존도가 이제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 시장을 좀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단연 이 터빈의 대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터빈이 커진다는 거는 같은 풍력 발전기를 돌려도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더 넓은 면적의 패널들을 설치를 해야 되지만은 이제 풍력 발전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걸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난 2019년에는 평균 사이즈가 한 6메가와트 정도였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2035년에는 이제 17메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터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제 이따가 살펴보게 될 이 베스타스의 V236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현재 풍력 발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는 터빈이고,
또 현재 터빈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 대형화하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그 현재 터빈 부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먼저 방금 언급했던 이 베스타스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는 순위가 조금 내려왔지만 사실 이 베스타스는 이 부동의 글로벌 1위 풍력 터빈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2017년부터 뭐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터빈을 판매해서 올리는 매출보다도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올리는 매출이 더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해주는 이 사후 서비스에서 더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한 번 계약을 하면 한 18년 정도로 이제 서비스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바다에 돌아다니는 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때 물건을 공급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부품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이 원가도 부담이 되는 상황 때문에 좀 이익률이 낮게 나오면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도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이 지멘스라는 기업이랑 약간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운임이 4배가 상승을 했고, 또 이제 터빈의 원가에 해당되는 강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배 이상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터빈 가격을 뭐 10%, 뭐 20% 올린다고 한들 이제 커버가 안 됐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업계에서 꽤나 공고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품의 불량률이 낮아서 이제 AS 비용으로 나가는 소위 이 보증 충당금이라는 비용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굉장히 좀 낮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풍력 발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이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어떨까 싶긴 합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지멘스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주가는 이제 베스타스랑 마찬가지로 뭐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업황이 쉬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작년부터 이어져온 뭐 물류 대란이랑 뭐 원가 부담 때문에 이제 이익률이 좀 낮아지면서 주가도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해상 풍력 시장에서만큼은 이 베스타스를 제치고 글로벌 1위 사업자 기업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전 세계에 설치된 이 해상 풍력 발전기의 약 55%는 지멘스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설치가 될 터빈의 약 40%도 이 지멘스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소위의 이제 전 세계 나라들에서 뭐 어떤 해상 풍력 프로젝트 같은 게 나오면 이제 거의 다 지멘스가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스페인의 이제 풍력 회사인 이 가메사라는 회사랑 이제 합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이제 임팩트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지지부진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친환경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면서 이제 2019년 말부터 주가가 이제 일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현재는 이제 올랐던 걸 다 반납을 하고 다시금 이제 제자리로 좀 돌아온 상태이죠. 특히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부터 적자의 늪을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가격 전가가 잘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불거진 물류 대란 타격이 더 크게 이제 와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전망치를 내놓는 걸 보더라도 당분간 좀 이러한 물류 대란이나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좀 주가도 이제 이에 비례해서 계속 하락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기업 외에도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GE, 그러니까 제네럴 일렉트릭도 풍력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GE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육상 풍력에 계속 집중을 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좀 터빈을 개발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보조금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GE 같은 경우에는 뭐 베스타스나 또 지멘스처럼 사업부가 좀 자체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서 풍력만 놓고 투자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그 풍력 발전 파트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풍력 발전 시장을 좀 살펴보고, 또 현재 이제 국내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두 기업도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연휴 힘든 장이지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